안녕하세요. 휠체어 무용가 김용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차일입니다. 저는 휠체어 무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 무용단 K-휠댄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용단 또 무용팀들이 함께 운영을 하는 한국장애인 무용협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특히 장애인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장애라는 부분을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애 예술인 분들 중에 정말 멋진 분들 많은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장애인 예술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예술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정부 지원도 좀 부족했죠. 네. 근데 그러다가 2020년 말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장애예술인들이 장애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전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법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예를 들면 기업에서 장애예술인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도 또 증가하면서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식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술인으로 인정이 됐다.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종류가 참 다양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악 활동을 하시거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으로서 춤 예술 활동을 하시거나 또 발달 장애인 분들도 그림을 그리거나 무용수로 활동하시고 휠체어를 타고도 춤을 추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은 그게 곧 장애인 예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이 있고 대중 예술이 있죠. 대중 예술 하면은 대중문화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연예인을 떠올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예술 쪽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연예인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탄생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애인 모델분이 활동하시잖아요. 청각장애인 모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성우분들, 방송에 출연하셨던 아나운서분들, 의족을 차고 계시는 비보이 분들도 모델, 광고, 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는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이터널스 보셨나요?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카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청각 장애인 히어로예요. 근데 이 배역을 실제로 청각 장애인 배우가 맡게 돼서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고, 그럼 넷플릭스는 보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거든요. 삼각관계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사지마비 장애인 조지 로빈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키스신도 찍고 이러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장애인 남성이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졌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렇게 유명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15% 정도의 인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중예술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틀면은 15%의 비중으로 장애인들이 나오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예술인 하면은 무엇보다도 개성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장애인분들은 개성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예술은 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애 유형이 있고 가지고 있는 방식과 개성, 형태, 경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표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양한 장애의 경험에서 나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장애예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수예술, 대중문화예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순수예술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김용우 무용가님, 네네. 무용도 종류가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무용이라고 하면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그리고 또 요새는 방송 댄스라든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춤들이 있습니다. 그런 춤들을 휠체어 무용수, 발달장애인 무용수, 청각장애인 무용수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전무무용단, 발달장애인 전무무용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구분돼서 무용 활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두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도 하죠. 그렇죠. 저희가 무용의 특성상 많은 무용수들이 같이 공연하고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가 같이 작품하고 활동을 합니다. 지금 와이프분도 네네, 맞아요. 앞에서 영화 안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어떻게 가졌을까 했는데 같이 무용을 하면서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걸 떠나서 매력이 있는 무용가들이 함께 콜라보를 하고 함께 공연을 만드는 경우가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용단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K-휠 댄스 프로젝트라는 무용단이 있고요. 휠체어 무용수들이 주축이 돼서 비장애인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청각장애인 무용수 또는 절단장애인 무용수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무용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더 자주 찾는 소재나 주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애인의 몸과 삶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게 방하는 몸, 몸에 대한 연구입니다. 무용은 무용수들이 몸으로, 춤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의 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좀 다르죠. 그런 몸을 연구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은 비장애인 삶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보면 사랑하고 일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늙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같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만든 작품이 돌아가는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입니다. 휠체어로 바퀴를 굴리면서 살고 사람들도 역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마치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과는 다 같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하는 작품은 또 다른 작품이죠? 장애인의 어떤 삶과 몸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넘어가서 장애인 예술, 그중에 장애인 무용은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장애인 예술가가 나의 무용 작품 안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장애인 무용의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춤추는 시리즈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만든 시로 만든 춤추는 시, 그다음에 춤추는 화, 춤추는 악 이런 시리즈로 계속 만들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춤추는 화, 순간을 흐르는 몸과 춤추는 악, 바람소리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소개해 주실 작품이 뭔가요? 첫 번째 작품은 두 팔이 없지만 의수로 크로키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석창호 화백님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발레리나로 굉장히 많은 활동하시는 고아라 씨를 모시고 두 분이 같이 참여한 춤추는 화, 순간은 흐르는 몸이라는 작품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창호 화백과 고아라 발레리나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창호 화백과 고아라 발레리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수묵 크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호입니다. 저는 발레리나 혹은 무용가 고아라입니다. 수묵 크로키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동양의 서예를 서양의 크로키하고 이제 접목시켜서 수묵 크로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주로 올림픽이나 큰 행사에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거,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올림픽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한 7번인가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소치 그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운동장 가운데 저만의 무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8m 15에 2m 10cm였는데 기존에 쓰던 화선지보다 엄청 큰 거였거든요. 입장하는 거, 퇴장하는 거 다 넣고 하면서 2분 40초에 그리려 하더라고요. 소치까지 직접 가서 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네. 정말 대단합니다. 45,000명 관중인데 세계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영광적인 자리였어요.
2018년 평창이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는 거였거든요. 원래 또 올림픽 2번 못 나가거든요. 예술가들이라도. 이제 제가 2번 하게 됐는데 춥고 그래가지고 먹물이 얼든지 하게 되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진행하게 됐죠. 아, 정말 영광스러운 무대에 정말 여러 번 연거푸 서셨네요. 예. 네, 사실 패럴림픽, 올림픽 하면 우리 고아라 발레리나님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평창 때 기여하셨죠? 저는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메인 댄서로 폐막식을 장식했습니다. 네,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이렇게 생긴 옷 입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 여왕의 어떤 자태로 저는 봤는데. 아, 그러네.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 세 분이서 새로운 작품을 하셨던 건데 어떤 작품인가요? 춤추는 시리즈로 만든 것 중에 춤추는 화, 순간은 흐르는 몸인데요. 화백님이 그리시는 크로키라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움직임을 특징과 에너지를 잡아서 한순간의 화폭에 고정시켜내는 거거든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춤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훨씬 더 큰 에너지와 움직임 표현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작품을 했었죠. 궁금합니다. 저희 영상부터 보고 올까요? 이제 화백님이 저 보통 이렇게 평면에 바닥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거든요. 좀 저렇게 사선으로 수평을 줘서 저 그림이 이제 나중에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바닥에 항상 두고 하시다가 이걸 이렇게 세웠던 이유가 있나요, 그때? 좀 입체감을 주기도 하고 화백님이 좀 더 무용수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장치를 만들었죠. 여기서 아라님은 어떤 분이시죠? 맨 처음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현재 아라 씨는 저 뒤에 등을 웅크리고 있는 이게 원래 무용주마다 한 명씩 돌아가서 지역을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역시 크로키라 그런지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네요. 보통은 이렇게 연필 같은 재질로 해서 샥샥샥 긋는데 이게 수목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정과 저 소리에 맞춰서 그림을 바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인체거든요. 처음에 이제 누드 크로키를 많이 하다가 누드 크로키가 이제 동작이 정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동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이렇게 연극, 무용 이런 걸 찾았거든요. 동적인 게 보기가 좋고 내가 못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무용수들의 모습을 그대로 스모 크로키로 옮기고 계시는 거군요. 네. 또 화백님이 또 요새는 그 수묵에다가 채색을 저렇게 꽃을 그리시거든요. 그 모습을 또 춤으로 표현해보고요. 또 지금은 현장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계속 캐치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도화지가 옮겨갔어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작품. 주로 이제 화백님은 굉장히 큰 화폭의 그림을 퍼포먼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거를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저 위로 올려서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화백님을 모시고 작품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저희에게 풀 영상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성된 그림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역동적인데 이걸 그림에 담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신 거예요? 무용수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 그런 사람들 춤추는 걸 딱 보고 괜찮은 포즈, 그걸 표현하죠. 아, 가장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딱 그 모습을 그리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은 무용수로 참여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의식하고 춤을 추시는 건가요? 어떠셨어요? 마치 그림 속에서 뛰쳐나와서 현안된 듯한 그림처럼 예술이라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백님이 무용수를 보고 그리지만 무용수들도 그 화백님이 그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에너지를 받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 큰 대형 합격에 이를 땐 저희가 모든 무용수가 같이 한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화백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 온 몸을 춤을 추듯이 그림을 그리세요. 서로 교류하면 점점 확장돼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장애가 어떻게 개성으로 발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제가 처음 춤을 출 때는 저 스스로도 의문점과 거부감이 있었을 만큼 보시는 관객분들도 또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춤이 발전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휠체어가 장애를 보조하는 보조 도구이지만 춤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표현될 때는 훨씬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특징과 개성으로 표현을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라님은 어떠세요? 저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춤이라는 게 음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꼭 음악이 춤과 함께 해야 되나 자문이 들었고 비장애인과 같이 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줘.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꼭 음악이라는 게 춤과 함께 해야 되는 경우는 100%가 아니구나 라고 위안을 얻게 됐고 춤과 장애인들도 즐겁게 박자를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이라는 소리라는 개념과 아라 씨가 듣는 소리라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장애가 예술을 할 때는 단점이 되거든요. 작업을 꾸준히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팔꿈치 위에까지 없다 보니까 무슨 선을 걸려 그러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온몸을 사용한다는 건 운동이나 모든 분야에서 보면 가장 좋은 바람이거든요. 그게 자연적으로 된다는 게 팔이 없는 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구나. 이 장애로 인해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 아마 좋은 공연, 그림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얘기 감사하네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두 분의 계획도 궁금한데 어떤 걸 또 이루고 싶으신지 신년 계획 얘기해 주실까요? 춤만 춘 지 8년 넘었거든요. 제 삶 자체나 마찬가지인데 김용우 선생님하고 같이 춤춘 지도 이제 6년이 됐고 K-쉐이 댄스 프로젝트라는 팀을 처음부터 같이 협업을 해드리면서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앞으로 제 이름을 가진 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휠체어 타는 분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다양한 우리 같은 수술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한다면 그만큼 더 장애예술계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용수한테 스스로 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항상 후배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건전한 경쟁 관계가 되겠군요. 처음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그림을 배웠었거든요. 자연적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비장애인들이. 장애 예술가들도 비장애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회기가 됐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 전시를 할 계획이고 투르드 프랑스를 따라가서 경기하는 걸 거려가지고 바람이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하면서 장애가 다 다르잖아요. 의수, 또 청각,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또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함께 작품을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거든요. 비장애와 장애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장애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워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 앞으로도 건승을 빌고요. 저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춤추는 악 바람소리죠? 이건 어떤 거죠? 춤추는 악 바람소리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전통 판소리를 부르는 피아노 병창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최준이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최준 씨와 절단장애로 의족을 하고 비보잉을 하는 김완혁 씨를 함께 출연한 작품인데요. 최준 씨의 음악과 노래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쉼표머리 최준 씨는 아닐까? 아닙니다. 네. 소리꾼 최준입니다. 네, 그리고 김완혁 씨는 저희가 외발 비보이 혹은 메탈 비보이라고도 부르죠. 두 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최준 씨, 메탈 비보이 김완혁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이 곰 김완혁입니다. 외발 비보이로 많이 알려졌고요. 비보이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댄서 김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병창가 작곡하는 최준입니다. 여행도 하고 작곡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임진강을 다녀오면서 일기를 쓰듯이 임진강에서 느꼈던 것들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거의 천재 아니에요? 느꼈던 걸 바로 다 작곡으로 일기 쓰듯이 한다는 게. 맞아요. 작곡과 음악에 대한 천재고요.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본인이 그림도 잘 그리고요. 그걸로 일기 쓰실 때 글을 써서 곡을 만들죠. 노래도 만들고. 정말 천재예요, 천재. 피아노 병창, 이게 뭐예요? 병창은 제가 만든 장르인데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 한 대목, 민요, 정가를 노래하는 장르인데요. 요즘은 작곡한 창작 정가를 피아노 병창으로 노래하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거의 매년 앨범을 내거든요. 벌써 2021년도에 5집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인 아주 아티스트입니다. 야, 그렇구나. 공연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할 때 기분 어때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걸 많이 좋아하고 연주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많이 부르면 이도령이 춘향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준희 씨가 연주하고 노래할 때는 정말 그 몰입도가 장난 아닙니다. 정말 멋있어요. 공연하면은 김한혁 씨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은 공연하지 않나요? 2021년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장애인일 때부터 춤을 췄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10년이 거뜬히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친 전후에 나의 비보잉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사고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비장애인일 때 열심히 춤을 췄지만 장애인이 되고 나서 좀 더 진지하게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게 24살이었고요. 좀 늦기도 해서 좀 더 진지하게 춤에 임한 것 같고요. 외발 비보이가 됐어요. 비주얼이 유니크한 비보이가 됐는데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두 다리로 쳐왔던 그 고정관념들이 가장 힘든 점이고요. 좋게 생각하자면은 많은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두 다리로도 춤을 춰봤고 한 다리로도 춤을 출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둘 다 유니크하고 각각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어떻게 공연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캐릭터거든요. 근데 공연을 기획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춤추는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최준 씨예요. 피아노 병창이라는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작곡을 하거나 노래하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천재적이거든요. 저 음악과 연주를 내가 공연 무대에 올려보고 싶다. 거기에 김한혁 씨가 같이 비보잉을 함으로써 소리, 전통이라는 부분과 비보잉이라는 현대적인 부분이 어울려지면서 훨씬 더 풍성해지고 유니크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작품을 만들면서 최준 씨가 평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음악으로 만든 그것을 우리 무용수들이 다시 듣고 새로운 감정으로 움직임을 입혀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작품을 만들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어나더 레벨의 콜라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준희 씨가 혼자 독주 연주를 시작해서 공연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느낌 살리고 있는데요. 네, 피아노 위에서 연주할 때는 그 몰입도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나서 무용수들이 등장을 했네요. 준희 씨의 음악에 저희 무용수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씩 각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네, 완역치도 보이고요. 사실 무용수하고 비보잉의 콜라보만 하더라도 굉장히 독특한데 지금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무대를 이제 넓혀가는 거죠. 움직임들을. 혹시 이 동작들의 의미가 있나요? 지금 어떤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 안에서 느끼는 준희 씨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대로 즉흥을 추는 거라고, 거의 즉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준희 씨가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감정들을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느낌을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저희가 무용수들이 표현을 해본 겁니다. 완혁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거 주로 집중해서 표현하셨어요?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리허설 할 때랑 공연할 때랑 뭐 매번 달라졌겠는데요? 조금씩은 달라지죠. 색감이 아름답네요. 준희 씨가 만든 곡 중에 저렇게 이제 꽃을 표현한 수선화라는 곡을 저희가 이제 천으로 그 색감을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자연과 모든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준희 씨가 만든 첫사랑을 네, 이렇게 완혁 씨랑 또 이제 청각장애 고아라 씨랑 같이 둘이서 듀엣하는 부분이죠. 첫사랑. 네, 이제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공부가 중에 좀 신나고 재밌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놀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준희 씨가 직접 무용수들과 같이 춤을 추고 준희 씨가 추는 그대로의 움직임을 저희가 같이 춤으로 표현해내고 따라하는 겁니다. 굉장한 춤꾼이에요. 네, 잘 봤습니다. 너무 멋진 영상이네요. 그렇군요. 오늘 영상을 같이 다시 보니까 그때 느낌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안무에 좀 자신 없어 하는 편인데 안무를 또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주셔서 좋았고요. 공연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최준 씨는 공연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피아노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선녀의 또 표현을 했군요. 최고의 찬성. 네, 그니까요. 근데 여기는 선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완혁 씨, 이번에 올림픽에 비보잉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완혁 씨도 혹시 생각이 있었나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비보이 사이에서도 난립니다. 국가대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위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직은 패럴림픽은 계획을 못 들어봤고요. 저밖에 없을 거거든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설레는 상상을 해보고는 합니다. 네, 완혁 씨가 올림픽에 나가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패럴 종목 있으면은 거의 100%인 거고 이제 비장애인 올림픽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해볼게요. 같이 이렇게 정말 즐겁게 작업했거든요. 정말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저한테도 도전이었고 도전한 만큼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관객으로서도 이런 작품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분도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애인 예술과 장애 예술인들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한 감수성 그리고 독특함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장애인 예술 하니까 정말 하나의 장르 같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 하나가 장애인 예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술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한 큰 축을 맡고 있는 장애인 예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 분야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저희가 많이 봐왔던 형식과 다른 방향으로 몸과 마음을 표현을 하니까 정말 신선함을 더해줘요. 그게 바로 예술이 다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술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곳에서 피어나는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네. 역시 예술인. 어두움에서 세상을 밝히는 예술 활동이 장애인 예술인데요. 이런 장애인 예술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그런 예술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장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에서 더욱 많은 역할과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가 내 몸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해도 좋을 것 같고요. 비장애인 분들이 관람을 하실 경우에도 신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나한테 예술은 그 생활. 더 잘하고 싶고요.
저를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생각에서 말로, 글로, 노래로, 춤으로 표현의 최소의 단계가 제2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준 등불과 같은 것이 저한테 춤이고 예술입니다. 즐겁고요.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술을 즐기는 모습 보시고 즐거운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고 있는 춤이 하나의 언어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수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춤을 보면서 희망과 열정과 에너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작업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너나들이 베러 투게더. 너나들이 배워주세요. 자, 그럼 멘트를 녹음할게요. 자, 멘트 아, 맞다. 감사합니다. 준이 이 머리는 이렇게 아니면은 뭐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콩글리시네. 너무 고개를 끄덕거렸나? 이상한데? 네. 너나들이 배워주세요. 너나들이 다 달라요, 지금. 다들 대성이 다 달라. 예술가들이. 그거 좋다.